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전 뉴스 심층 보도 시간입니다. 오늘 준비한 집중 취재 내용 전해드립니다. 국가 안보와 미래 성장 동력을 동시에 확보하는 길은 무엇일까요? 미국 국무부 정무차관 앨리슨 후커의 수준의 방안으로 한미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위한 실무그룹이 출범할 예정입니다. 이는 지난해 10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국산 핵잠수함 건조, 이행의 첫 단추를 끼우는 중대한 진전입니다. 동시에 다카이치 사나의 일본 총리가 경북 안동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통해 한일 셔틀 외교의 안착을 확인했습니다. 핵잠수함 건조는 한국의 독자적인 대북 억지력과 해양 안보 역량을 강화하는 핵심적인 전략 자산입니다. 미국의 기술 지원은 동북아시아의 군사균형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며 잠재적 위협에 대한 억제력을 높일 것입니다. 한일 정상회담은 양국 관계 개선을 넘어 미국이 주도하는 영내안보 협력의 틀을 공고히 하는 상징적 의미를 가집니다. 이는 자유진영의 연대를 강화하여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국익을 수호하려는 현실적 접근으로 해석됩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의 연대 강화는 안보 위협에 대응하고 시장경제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필수적 원칙입니다. 단편적인 사건 너머의 진짜 맥락, 그전 뉴스가 계속 짚어드리겠습니다. 원칙이 흔들릴 때 언제나 같은 결과가 반복됐습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서울대 10개 만들기 성장엔진 연계 지역인재, 양성 방안 정책의 초기 단계에서 거점 국립대 9곳 중 3곳만을 우선 선정하여 핀셋 지원하겠다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이는 당초 정책 취지인 9개 거점 국립대 모두의 동반 성장을 통한 한국 고등교육 전체의 강화라는 목표와는 다소 거리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특정 대학에 대한 선별적 지원은 자칫 나머지 대학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교육 기회의 불균형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1985년 미국 미시간주의 병원 사례처럼 새로운 치료법 선택 시 모든 환자에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여 최적의 결과를 도출했던 방식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정책은 시간차를 두고 지원 대상을 선별함으로써 초기 지원을 받은 대학과 그렇지 못한 대학 간의 격차가 누적될 가능성이 큽니다. 대학의 성취는 교수의 채용, 연구시설 확충 등 누적적 투자에 의해 결정되므로 정책 시행 방식이 본래의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시장 경제의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듯이 교육 정책도 초기 단계부터 모든 주체에게 동등한 기회를 보장해야 합니다. 모든 기관에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시장 원칙이며 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가장 책임있는 길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기준과 팩트,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고 지켜봐 주십시오. 오늘 벌어진 이 사건은 단순한 사고가 아닙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가자지구 9호선단 납포 사건을 강력히 비판하며 국제형사재판 소위 씨의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체포영장 발부를 언급했습니다. 이는 한국인 활동가가 탑승한 선단의 납포 사건에 대한 직접적 대응이자 국제법적 판단에 대한 지지의사로 해석됩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이러한 대통령의 발언이 경솔하며 외교 자해에 해당한다고 비판하며 국제관계의 복잡성을 간과한 외교적 무책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국제정치의 미묘한 역학관계 속에서 국가 정상의 발언은 단순한 의견 표명을 넘어 막대한 외교적 파장을 초래합니다. 특히 중동 문제와 같이 복잡하고 첨예한 이해관계가 얽힌 사안에 대한 직접적 언급은 특정 국가와의 관계에 예상치 못한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국제법 준수라는 원칙적 접근도 중요하지만 현실 외교에서는 국익보호와 균형 있는 관계 설정이라는 실용적 고려가 항상 수반되어야 합니다. 이는 특정 진영에 치우치지 않고 대한민국의 외교적 자율성을 확보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외교는 원칙과 실용, 그리고 국익이라는 균형점 위에서만 책임있게 수행될 수 있습니다. 내일도 가장 냉철하고 정확한 분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만약 총파업이 현실화했다면 그 경제적 손실은 예측 불가능한 수준이었을 것입니다. 삼성전자 노사가 총파업을 목전에 두고 극적인 협상 타결을 이뤘습니다. 이는 노동계의 대규모 파업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막아냈으며 기업과 산업 전체에 미칠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중요한 분수령이었습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파업 위기 상황에서 메시지 수위를 높여 실용적 개입의 가능성을 시사했으나 최종적으로 노사 자율의 대화로 해법을 마련한 것입니다.
삼성전자와 같은 글로벌 기업의 파업은 개별 기업을 넘어 국가 경제 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생산 차질은 물론 글로벌 공급망 교란과 해외 투자자의 신뢰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정부의 역할은 시장의 자율성을 존중하되 극한의 상황에서 질서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원칙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노사가 스스로 대화의 끈을 놓지 않고 합의를 이끌어낸 것은 시장 경제의 기본 원칙인 자율과 책임의 가치를 재확인시킨 사례입니다. 이는 강압적 개입보다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이 훨씬 더 지속 가능한 해법임을 증명합니다. 시장의 자유로운 대화와 책임 있는 합의는 경제 안정과 성장을 위한 가장 강력한 원칙입니다. 단편적인 사건 너머의 진짜 맥락, 그전 뉴스가 계속 짚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심층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진실을 향한 시선, 그전 뉴스였습니다. 잊지 말고 구독을 눌러 내일의 뉴스도 함께 해주세요. 고맙습니다.